제가 최근에 건물주분들 미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대출 연장 거절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투자한 꼬마 빌딩 투자자라면 더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부실징후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건물주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 전에,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지 않으면 이 대출 연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서운 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또 실제로 연장이 거절이 된 사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서울 지역의 건물주인데요, 모두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대출 연장을 또 앞두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10년 넘게 꼬마 빌딩 운영하신 분조차 법인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재무제표는 뭐 세무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행이 보는 건 단순히 기장자료가 아니거든요. 재무구조의 건강 상태를 보는데 특히 자본 잠식의 여부, 손익의 구조, 이자 상환 능력 등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이 이 대출 연장이나 아니면 신규 대출 심사 시에 이 기업이 위험하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손익 구조가 적자이거나 아니면 자본이 잠식이 되어 있거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되어 있다라면 이 회사는 돈을 내가 못 갚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결산이 중요한 이유가 이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걸 이제 가결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가결산을 통해서 미리 손익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법인세 신고 해버리면 절대 수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심사할 때 불리한 재무제표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 신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순수익이요, 이자나 관리비보다 이게 적은 경우나 아니면 손익계산서상 연속된 적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 부채보다 자본이 더 작은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특히 뭐 건물 매수 시에 최대 한도로 내가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이후에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근데 세금 관리비 아니면 뭐 공실 등으로 지출은 늘었는데 임대 수익은 제자리거나 감소를 했거나, 그러니까 실제 상담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 뭐냐면 법인으로 건물 매수하시면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고요. 이후 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해서 추가 대출까지 실행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은 하락하고요. 회계와 재무제표는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현재 재무상태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출 연장이 잘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예전엔 그냥 연장됐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준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리고 건물 가격이 그때는 계속 오르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 3년치를 바라보면 금리가 그때는 인상이 되었고요. 게다가 공실이 증가했고 뭐 관리비나 세금까지 인상이 겹치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은행도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요. 좀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 연장조차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혹시 그 대출 연장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법인의 재무제표랑 부실징후기업의 여부 지금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본금 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면 대표이사나 주주로부터 받은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요. 임대료 매출 인식 방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회계상 임대 수익이 매출이 아니라 자비익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업 수익인 매출로 바꾸셔서 신용도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출 인식 전략도 수립하셔야 되는 게, 기존 사업 외에 추가 수익원이 있으시다면 이를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반영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건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앞으로도 제가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 실제 건물 투자랑 세금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